안녕하세요. 와템랩스 2025년 신규 기능 안내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와템랩스 테크니컬 라이터 박수빈입니다. 이번 2분기에도 여러분의 업무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와템의 다양한 제품에서 신규 기능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업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짧지만 알찬 시간 되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이벤트 설정을 엑셀로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합니다. 이 기능은 이벤트 설정 뉴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설정 메뉴로 이동하여 신규 버전으로 보기 버튼을 클릭해 신규 메뉴로 이동합니다. 상단의 엑셀 일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에서 이벤트 종류, 아이디, 제목, 메시지, 활성화, 상태 기반 이벤트 등의 이벤트 정보와 이벤트 레벨, 이벤트 발생 조건, 이벤트 대상 필터링 조건, 무음 시간 등의 설정 값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트맵 이벤트의 경우 고정된 이벤트이므로 타입, 레벨, 활성화 여부값만 존재하며 다른 칼럼은 비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 규칙에 여러 레벨의 임계값이 존재하는 경우 행이 분리되어 보입니다. 같은 아이디 값을 가지지만 레벨과 임계 조건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이벤트 동작 시간 설정입니다. 서비스 운영 중에는 업무 시간과 비업무 시간에 따라 지표의 패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이벤트 규칙마다 시간대를 나눠서 서로 다른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이벤트 설정 메뉴에서 신규 버전 U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소개를 위해 임계값만 다른 규칙 2개를 생성해 두었습니다. 주간 규칙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저장된 동작 시간 태그가 있다면 목록에 노출됩니다. 현재는 저장된 동작 시간 태그가 없으므로 새로운 태그를 생성하겠습니다. 태그는 이름, 요일, 시간, 색상을 설정해 생성하며 색상은 태그를 쉽게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시뮬레이션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표 추이를 보여주며 동작 시간 설정과는 무관합니다. 다음으로 야간 규칙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능 소개를 위해 야간과 주간의 규칙 둘 다 무조건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임계값으로 설정했습니다. 주간과 같이 동작 시간 태그를 생성해서 설정합니다. 시작 시간이 종료 시간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으므로 다음 날로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18시부터 23시 59분 태그와 00시부터 09시 태그 2개를 설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작 시간 외의 이벤트는 발생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동작 시간 태그는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며 수정한 내용은 즉시 이벤트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중인 태그는 바로 삭제할 수 없고 먼저 이벤트 규칙에서 제거한 뒤 삭제해야 합니다. 태그가 제거되면 해당 이벤트는 모든 시간대에 동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특화된 트랜잭션 이벤트 설정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트랜잭션 이벤트 설정은 이벤트 설정 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이벤트는 특정 조건의 트랜잭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능으로 API 응답 지원, 특정 에러 패턴, HTTP 상태 코드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 기존의 단순 임계값 알림보다 더 정교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벤트 조건을 설정합니다. 세 가지 조건 유형을 제공합니다. 경과 시간은 느린 트랜잭션을, 에러 발생은 에러가 포함된 트랜잭션을, 패턴만은 특정 URL이나 상태만으로 감지합니다. 집계 기준은 동일한 조건의 트랜잭션을 어떻게 카운트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별로 설정하면 각 서버에서 발생한 건수를 개별로 카운트하고 URL별로 설정하면 동일 URL은 하나로 집계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시스템 문제인지 특정 서버 문제인지 구분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 횟수는 대상 트랜잭션이 몇 번 발생했을 때 알림을 받을지 설정합니다. 트랜잭션 이벤트는 1분 단위로 집계됩니다. 예시와 같이 5회로 설정하면 1분 동안 3초 이상 지연이 5회 이상 발생한 트랜잭션에 대해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지연이 아닌 반복적인 문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할 대상을 패턴으로 지정합니다. URL, 에러 클래스, 상태 코드 등을 조합할 수 있고 와일드카드로 유연한 매칭이 가능합니다. 예시와 같이 특정 API만 대상으로 하려면 URL 패턴에 입력하면 됩니다. 제외 패턴으로 특정 조건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같은 유형의 패턴은 OR로, 다른 유형의 패턴은 AND로 동작하여 복잡한 조건도 설정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제 계정 저장 API가 3초 이상 지연이 5회 이상 발생하면 알림을 받게 됩니다. 설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실시간 알림과 함께 문제 트랜잭션의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비즈니스 핵심 API 모니터링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맵에 필터 공유 및 저장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복합 필터를 매번 다시 설정하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못해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제 필터 URL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링크만으로 동일한 조건의 데이터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을 위해 시간을 특정하고 필터를 적용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의 검색 결과와 함께 URL의 필터 정보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URL을 복사하여 그대로 붙여넣게 되면 동일한 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똑같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에이전트 선택 사항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필터 저장 기능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필터 조합을 저장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력된 필터를 저장하고 싶은 경우 우측 별 모양 아이콘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설정 없이 저장된 필터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되지 않고 사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사용자와 공유하고 싶은 경우 프로젝트 멤버와 공유를 체크하고 저장하면 저장된 필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필터 저장 기능은 시간값과 에이전트 선택 사항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필터 공유와 저장 기능으로 팀 협업과 분석 효율성을 높여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와탭의 4가지 로그 메뉴에서 어떻게 손쉽게 로그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필터와 타임 셀렉터로 범위를 설정하면 화면에 보이는 결과 그대로 CSV 또는 로그로 저장됩니다. 상단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로그를 CSV와 로그 두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CSV는 로그 콘텐츠와 인덱스가 테이블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은 화면에 표시된 텍스트 그대로 저장되어 그랩, 오크 같은 CLI 도구로 빠르게 검토할 때 유용합니다. 로그 탐색에서도 검색 정렬한 결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차트에서 특정 구간을 드래그해 집계한 뒤 해당 시간대의 실제 로그를 추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건으로 대용량 검색을 실행한 뒤 화면에 나온 결과를 원클릭으로 CSV 로그 두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SV는 BI 도구나 엑셀 피벗 분석용으로, 로그는 CLI 분석이나 이관 보관용으로 적합합니다.
페이지가 느리게 열려 고객 불만이 생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럴 때 와탭 브라우저 모니터링의 사용자 액션 분석으로 문제 지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액션 히트맵을 사용하면 실제 사용자가 어디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사용자 액션의 응답 시간이 히트맵으로 표시됩니다. 노란색은 에러가 발생한 지점이고 상단에 모인 이벤트는 지연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문제가 있는 시간대를 드래그로 선택하면 해당 시간의 사용자 액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린 응답 시간을 보이는 이벤트를 클릭하면 상세 분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전체 로드의 각 구간의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S 조회, 서버 응답, 리소스 다운로드 시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클릭한 버튼명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액션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목록에서는 어떤 파일이 로딩을 지연시키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UI 지연 시간도 함께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답성 문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롭게 개선된 세션 리플레이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웹사이트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동영상으로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클릭, 스크롤, 입력, 페이지 전환 등 모든 사용자 행동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한 특정 이벤트를 클릭하면 세션 리플레이가 해당 시점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사용자가 상품을 클릭했을 때 정확히 어떤 지연이 발생했는지 실제 화면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으니 해당 리소스를 최적화하여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분석 하위에 쿠버네티스 이벤트 메뉴를 선택하면 쿠버네티스 이벤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이벤트는 클러스터 내에서 발생하는 상태 변화를 설명하는 메시지로 쿠버네티스 리소스 중 하나입니다. 쿠버네티스 이벤트 메시지는 트러블 슈팅의 첫 단서가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테이블 왼쪽의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이벤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드로어가 열립니다. 상세 정보 중 서제스천스 항목이 오늘 소개할 핵심 기능입니다. 서제스천스 탭을 선택하면 해당 쿠버네티스 이벤트가 발생한 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한 Failed Scheduling 이벤트는 파드를 배치하려 했지만 사용 가능한 CPU가 부족해 실패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상세 정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호그라는 컨테이너의 CPU 리퀘스트를 보면 15000mC의 CPU를 요청하고 있지만 노드의 CPU 여유량을 보면 이만큼의 여유가 있는 노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CPU 호그 파드는 배치할 수 있는 노드를 찾지 못해 스케줄링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처럼 쿠버네티스 이벤트를 통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기능 인스턴스 맵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복잡한 지표 대신 핵심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스턴스 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룹화 옵션을 통해 인스턴스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2차 그룹까지 지원하며 그룹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드로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계치를 설정하면 인스턴스 상태를 색상으로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임계치는 지표 추가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선택하고 기준값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설정이 즉시 반영되어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계치 설정은 토글 스위치로 적용 여부를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 두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성한 임계치도 수치를 조절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 설정을 통해 인스턴스 아이콘에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지표를 텍스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 옵션으로
원하는 조건의 인스턴스만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어 필요한 정보만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설정 버튼을 통해 다양한 시각화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차 그룹 없음 표시, 그룹 하단 매트릭 표시 등 시각화 항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시각화 옵션은 프리셋으로 저장해 쉽게 불러올 수 있고 프로젝트 내 사용자와 공유됩니다. 인스턴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벤트 정보, 주요 지표, 데이터베이스 요약을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이벤트나 세션, 락트리, 인스턴스 모니터링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탭에서는 주요 지표를 시리즈 차트로 분석하고 이벤트 탭에서는 1시간 내에 발생한 이벤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탭은 실시간 로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 권한과 로그 사용 설정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오른쪽 위에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더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여러 인스턴스를 선택해 멀티 인스턴스 모니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스턴스 맵을 통해 수많은 지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장 먼저 봐야 할 인스턴스를 빠르게 찾아 문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버 모니터링에서는 GPU 인벤토리와 성능 요약 두 가지 메뉴를 제공하며 서버 목록 하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U 인벤토리는 GPU 및 미그 리소스를 테이블 형태로 제공해 사양 모델 등의 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기능을 사용하려면 오른쪽 상단의 기능 활성화 안내를 클릭해 에이전트 버전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칼럼 설정 기능을 통해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지표에 사용자 항목을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항목만 골라 맞춤형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한 자산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젝트 수정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현재는 자산 관리 중심의 간단한 형태로 시작했지만 GPU 기술의 발전에 맞춰 와탭 GPU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인벤토리가 GPU 자산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이라면 성능 요약은 유효 GPU 자원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스테이터스 칼럼은 GPU가 활성화 상태인지 비활성화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GPU가 설치된 서버 정보, 모델, 인덱스, 종류 등의 자산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성능 지표로는 사용률, 메모리, 온도, 전력, 펜 속도, 클럭, 네트워크 전송량 등을 제공하며 오른쪽 상단의 컬럼 설정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토탈, 피지컬, 미그 수를 통해 전체 인스턴스 구성을 요약 제공합니다. 타임 셀렉터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상태이고 과거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시점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GPU 정보 컬럼들을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GPU 상태 및 에러 정보를 통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비용 인프라인 GPU의 유효 여부를 확인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GPU 미그 모니터링 기능은 컨테이너 맵 대시보드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GPU 대시보드에서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컨테이너 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 GPU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화면에서 GPU 사용률을 기준으로 컨테이너 맵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각 컨테이너가 GPU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파란색은 사용률이 낮고 빨간색은 사용률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경고 메시지로 문제를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멀티 인스턴스 GPU, 즉 미그로 분할된 파티션 단위로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GPU 환경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컨테이너별 전력 사용량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전력 사용량 매트릭을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컨테이너의 현재 전력 사용량이 와트 단위로 표시됩니다. 현재 모든 활성 컨테이너가 위험 상태입니다. 임계값 설정으로 관리자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문제 상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조절하면 설정된 값에 따라 컨테이너 상태가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세 번째로 GPU 온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컨테이너의 현재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온도 임계값을 조절하여 설정된 위험 온도를 초과하는 컨테이너를 즉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GPU 사용률 화면입니다. 특정 컨테이너에 마우스를 올리면 상세한 정보가 담긴 툴팁이 나타납니다. GPU 사용률은 물론 컨테이너 아이디와 파드 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시간에 따른 성능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 활성도, VRAM 사용량, 온도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맵에서 GPU 자원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GPU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GPU 대시보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GPU 맵으로 전체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주요 지표와 그래프로 종합적인 현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GPU 맵에서 노드 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그룹의 GPU들이 강조 표시됩니다. 특정 GPU를 클릭하면 선택한 GPU의 상세 정보를 팝업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 맵과 성능 그래프로 개별 CPU의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대시보드로 돌아와 아래로 스크롤하면 노드별, 파드별 GPU 사용률을 테이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원이 많이 쓰이고 있는지 쉽게 파악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새로운 기능은 AI 챗봇입니다. 와탭 AI 챗봇은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지능형 대화 인터페이스입니다. 단순한 키워드 검색이 아닌 문맥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정보를 안내하는 대화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상단 오른쪽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면 챗봇 창이 열립니다. 질문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전 대화는 브라우저에 임시 저장되며 창을 닫으면 초기화됩니다. AI 챗봇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매뉴얼을 찾기 어려울 때, 복잡한 설정이나 지표 해석이 필요할 때, 개발자와 운영자 간 빠른 정보 공유가 필요할 때, 수집 서버 또는 에이전트 설정 옵션을 조회할 때 등 실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챗봇은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며 현재는 한국어만 지원하고 8월부터는 영어와 일본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00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와탭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탭 AI 챗봇은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용해보시고 더 나은 운영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이상으로 준비한 와템랩스 신규 기능 안내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들이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와탭은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똑똑한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웨비나에선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